사이다 무비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양반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나름 진흙탕 싸움에 엮인 적이 있다. 내 이름은 박태환, 32살의 회사원이다. 1년 전 여름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아내 수정이와 아이들은 없고 그 여자랑 행복해라 라는 편지만 남겨져 있었다.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게 뭔 일이야? 그 여자가 대체 누군데? 라는 혼잣말만 나왔다.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해봤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고 처가댁과 처형댁에도 전화해봤지만 여긴 안 왔다는 말뿐이었다. 아내의 친한 친구는 알고 있었지만 연락처를 몰랐다. 동네를 계속 찾아보다 집에 돌아왔는데 걱정하던 처형 부부가 우리 집까지 와주셨다. 처형은 연하장으로 아내 친구의 주소를 찾아줬고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한밤중 친구 집에 찾아갔다. 사정을 이해해주신 친구분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줬고 다 같이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해줬다. 그 후 처형이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소식을 알게 되면 연락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집에 가자 라고 해서 집에 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사이가 좋았는데 아내가 대체 왜 그랬지 생각하며 계속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아내 친구분에게 수정이한테 연락 왔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전화해보니 아내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다. 수정아, 네가 뭘 오해한 것 같아. 난 너랑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절대 없어. 일단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라고 하니 작은 목소리로 거짓말 이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은 회사를 쉬고 또다시 아내를 찾아 나섰는데 아내에게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를 줄게. 저녁 7시에 조이블에서 만나자 라는 문자가 왔다. 드디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고 나의 무죄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자 살짝 마음이 놓였다. 나는 바로 약속 장소로 갔다. 거기엔 무표정한 얼굴의 아내와 아빠를 외치는 아이들 그리고 형의 전 형수님이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태환씨. 여기까지 잘도 오셨네요. 네? 어떻게 형수님이 여길...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형수님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풀스윙으로 내 따귀를 때렸다. 아파라. 내가 볼을 잡고 형수님 쪽을 쳐다보자 형수님은 원망하는 눈빛으로 날 쏘아보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가버렸다. 이 소란으로 가게 안이 시끄러워졌고 주변에 보는 눈도 있어서 결국 아내와는 다른 장소에서 얘기하기로 했다. 그 편지는 대체 뭐야? 뭐냐니 보는 그대로야. 당신 바람 피우고 있잖아. 역시 아내는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난 바람 안 피웠어. 왜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묻자 아내는 올해 2월 어느 날에 뭐 했는지 기억해? 라고 되물었다. 2월? 반년 전? 이렇게 갑자기 반년 전 일을 물어보다니 생각이 난리 없었다. 나는 거리며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아내는 그날 아이들이랑 놀러 나갔었는데 애들이 아빠다 라고 해서 옆을 보니까 모르는 여자랑 껴안고 있는 당신 모습을 봤어. 그게 바람이 아니면 대체 뭐가 바람이라는 거야? 친구랑 놀다 오겠다고 했을 때도 그 여자 만난 거지? 계속 거짓말해놓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라며 그 밖에 다른 이야기들도 울면서 말했다. 뭐? 껴안고 있었다고? 그렇게 나는 드디어 2월의 어느 날을 생각해냈다. 사실 그날은 휴일이어서 집에서 아이들과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같은 직장의 파견 사원에게 태환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 미안, 지금 가족이랑 있어서 월요일에 회사 가서 들어도 될까? 라고 하자 회사에서는 좀 누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서요. 라고 했다. 뭔가 심각한 것처럼 말하길래 잠깐만 보고 올 생각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다. 물론 아내에게도 잠깐 나갔다 온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후 카페에서 연애 상담을 1시간 정도 들어줬다. 이제 슬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카페를 나오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서 근처 공원으로 갔다. 근데 갑자기 초콜릿을 주면서 사실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는 날 덥석 끌어안았다. 마침 운이 나쁘게도 아내가 그 장면을 봐버린 듯했다. 엉엉 울길래 잠깐 옆에 있어주긴 했지만 그녀를 안아주진 않았다. 그 후 마음은 고마워. 그치만 아내와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야.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 미안해 라고만 말하고 집에 돌아왔다.
참고로 그 초콜릿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계속 혼자 끙끙 앓다가 우리 형 부부가 형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걸 듣고 나서 역시 피를 나눈 형제는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서는 좋은 아빠였고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같이 살 노력도 해봤는데 마음은 점점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아픔을 겪은 전 형수님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남잔 다 똑같아. 게다가 김간의 남자들한텐 불륜 유전자가 있어서 여자 버릇도 아주 나빠. 같이 살면 너만 비참해져. 빨리 이혼하는 게 너와 아이들을 위한 길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집을 나왔다는 게 이 사건의 진상이었다. 참고로 형 부부의 이혼 사유가 형의 불륜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전 형수님의 오해와 망상이었다. 전 형수님의 부모님은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불륜, 바람에 대해 엄청난 혐오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형과 결혼하자마자 형을 꼼짝달싹 못하게 구속했다. 매일 직장에 도착하면 지금 회사 도착했어. 집에 가기 전엔 지금 집에 갈게 라고 연락해야 했고 야근하는 날엔 30분마다 회사에 있다는 증거사진을 보내야만 했다. 휴일이 돼도 가족, 친척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는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회식은 접대와 거래처 미팅도 있었기 때문에 허용됐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끼리 간 회식 자리에 여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들켰고 그 후 이 바람둥이, 인간 쓰레기, 저질! 2년간의 우리 결혼 생활은 다 끝났어. 그 여자 죽는 꼴 보고 싶어? 빨리 핸드폰 비번 풀어라. 어? 부르라고! 이렇게 5시간 동안 형은 머리채를 잡히며 온갖 욕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아내의 의처증으로 인해 형은 합의 이혼을 했다. 전 형수님은 끝까지 형의 불륜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지만 불륜의 증거는 없었다. 게다가 형은 얻어맞은 후 곧장 진단서도 떼놨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헤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전 형수님은 바람을 피웠으니 맞아도 싸지 라고 주장하며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 가족이라며 형과 우리 가족을 비난하고 있다. 그걸 다시 아내에게 얘기하니 아내는 처음으로 형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라며 믿겨지지 않는다는 눈치였지만 결국엔 믿어줬다. 나는 아내에게 형의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우리 형이라도 그건 형의 사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전 형수님과 사이가 좋았었고 그랬던 전 형수님의 말을 모두 믿어버린 게 이 사건을 크게 키운 원인이었다. 하지만 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형이 전 형수님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라. 계속 그러면 더는 못 참아. 나한테 아직 진단서도 있거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와 같이 강력히 경고했고 이후 전 형수님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가 고백했던 파견 사원은 그 이후 다른 유부남 사원에게 또 고백했고 그 고백에 응한 남자 사원과 불륜 사이로까지 이어졌다. 남자 사원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당했고 직위도 강등됐다. 파견 사원이었던 상담녀 또한 회사에서 잘렸고 위자료 청구도 당했지만 위자료를 갚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대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담녀가 그 밖에 다른 유부남 사원들에게도 꼬리를 쳤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의 가정에 파탄 내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진짜 있긴 하구나. 회사는 한동안 상담녀의 이야기로 들썩였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상담녀의 얘기를 들어줬던 내가 너무 한심했고 그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져서 반성하게 됐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에게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내는 아니 나도 혼자 끙끙 앓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직접 자기한테 물어봤으면 좋았을걸. 자기가 가족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자기를 의심해서 미안해 라고 말해주었다. 그 이후로 부부 사이도 좋고 아이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